시국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억울하지 않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입니다. 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네네. 네,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 공천, 현역들의 생환율이 7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역 친윤 가운데 불출마 선언하는 건 결국 지금 이분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나 권성동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보니 네. 장 의원만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장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회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출마로 부족하게 남아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4년 전과 같다.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4년 전이면 지난번 총선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현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며 4년 전 일을 언급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4년 전 우리 지역으로 몰려온 극렬 지지층들의 극성에 밀려 민주당 공천에 탈락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은 조응천, 박용진 의원, 김혜영 전 의원과 함께 당내 쓴소리를 담당했던 소위 조금박해 멤버였죠. 지금도 극성 지지층이 문제다. 뭐 이겁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좀 더 퇴행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 전 의원은 과거는 진영 논리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충성이 공천의 기준이 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도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대안이다. 뭐 이런 주장인가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통해도 선처? 무슨 말입니까 저건? 네, 얼마 전 김재섭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네. 한 유명 래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아, 보도가 네네, 있었죠. 네, 이 래퍼는 김 후보 캠프 측에 접근해 선거 사무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후보 측이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처하는데 비통하다니요? 네, 이거는 김 후보 옆에는 만삭인 김 후보의 배우자가 있었기 아. 때문입니다. 김재섭 후보는 만삭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내 아내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다며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아내와 폭행 피해자가 선처를 원해 선처가 가능한 혐의에 관해서 애써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리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폭언은 좀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 출생이냐? 뭐 고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선호 울산 울주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서범수 예비후보의 고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위 울주 토박이가 아니다 이런 건데요. 이 후보는 서 후보가 부산 출생이라며 출생지를 밝히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 후보 오늘 대법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출생 장소가 울주군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민주당 권향엽 후보 사천 논란을 두고 양당의 고소 고발전도 또 이어지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공천했던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의 비서냐 아니냐 이거를 두고 공방이 여전히 그랬죠.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은 다시 민주당 공격에 나섰는데 들어보시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넣고 자기 배우자를 보조하게 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양지에 단수 공천한다?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허위 사실이냐 무고냐 결국 소송전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긴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